반갑습니다. 제 저번 영상 유학생 애기들이 꼭 가져가야 할 필수템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유학생 새내기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첫 번째 꿀팁, 진짜 꿀팁, 가구는 이케아에서 사지 마세요. 뭐다? 다시 한번 복습! 가구는 이케아에서 사지 마세요. 제가 집에 있는 가구가 TV장, TV대 빼고 다 모조리 다 이케아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자취 시작하고 이케아 장점이 그거예요.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줘요, 거기서. 그러면은 한 번에 침대, 책상, 뭐 옷장 싹싹 다 체크해서 그걸 한꺼번에 배송을 해서 조립을 해주거든요. 한 번에 다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게 이사할 때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제가 침대를 제 룸투어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침대가 그 리프트 침대거든요. 로프트? 리프트? 2층 침대인데 얘가 부피가 있다 보니까 문으로 그대로 못 나가요. 그냥 1층 침대면 이렇게 세워서 나가면 되는데 얘는 세우면 더욱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체들이 얘를 해체를 해서 옮겨서 새로운 집에서 다시 조립을 해주는데 이게 추가 비용이 드는 이사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케아 나무 자체도 그렇게 좋은 목재는 아니래요. 그래서 얘를 나사를 빼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 이 나무가 뒤틀리거나 깨지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상은 이사업체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구 살 때 이케아에서 사지 마시고 뭐 니토리에 가서 사신다거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싸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에 그냥 뭐 매트리스만 니토리나 뭐 이케아 뭐 이런 데서 살 수는 있겠지만 베드 프레임 자체는 나중에 알아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불만 사도 돼요. 일단 이불만 깔고 자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구는 절대 이케아에서 사지 마시고 작은 가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자, 책상, 작은 거 이런 거는 이케아에서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침대나 옷장, 책장 조금 부피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을 못 지나가겠다 싶은 사이즈의 가구는 절대 이케아에서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집을 알아볼 때 필수 선택사항인데 집에 조명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꼭 확인하고 입주를 하세요. 제가 처음 일본에서 산 집이 조명이 안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이렇게 생긴 조명을 이케아에서 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밤이 되면은 그냥 자동 어두워짐이에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한 일주일 동안 살았거든요. 네, 다행히도 화장실이랑 부엌에는 불이 들어와서 거기 불을 켜놓으면 거실이 한 반 정도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조명이 있는 집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스탠드라도 하나 구입해서 그걸로 조명을 하시고 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쇠고리를 사오세요. 열쇠고리. 일본에는 열쇠를 진짜 많이 써요. 일단 오토로크 공동현관도 열쇠고요. 자기 집 현관문도 열쇠고요. 뭐 자전거 사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뭐 자전거 뭐 그런 것도 다 열쇠겠죠? 이 열쇠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국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쇠가 늘어요. 저도 열쇠 지금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열쇠 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일본에 살 때 열쇠 키를 받잖아요. 그럼 열쇠만 받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위험하기도 하고 떨어뜨렸을 때 모르기도 하고 가방 속에서 찾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지갑에 넣고 다녀도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열쇠 고리에 뭐 장식품 같은 것도 매달아가지고 딱 하나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즘 열쇠고리가 되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왜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쁜 열쇠고리 있으면 한국에 사오셔도 되고 아니면 일본 와서 솔직히 살 시간이 없어요. 일본에 오면 서류 제출해야 되고 이사, 가구, 가전제품, 뭐 학교 서류, 학교 뭐 수업 있느라 그건 짜잘한 거 신경 못 쓰거든요. 그냥 수중에 있는 거 대충 아무거나라도 가져오시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보다 장학금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한 교수님을 만들어라예요. 특히 소인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친한 교수님을 만들기가 정말 좋겠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장학금을 보통 이제 외부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추천서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추천서를 교수님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자기가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수업이나 1학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재미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듣고 있는 수업이나 뭐 소인수 수업 이런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면 되는데 부탁드릴 때 처음에 일단 메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업 끝나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추천장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뭐 교수님이 그럼 언제 뭐 내 사무실에 와라 네 계획서랑 함께 이러면은 그때 뭐 계획서나 내가 이 장학금 왜 받고 싶은지 정리해서 가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알겠다 그럼 내가 너 추천서를 써줄게 언제까지 쓰면 되니? 뭐 이러면 언제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서는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장학금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친한 교수님을 한두 분 정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유학 새내기들이 알아야 할 꿀팁 동아리에 들어가자입니다. 일본인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어요. 일본인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면 되죠? 그냥 동아리에 들어가시면 해결이 됩니다. 동아리를 잘 들어가셔야 돼요. 술을 마시는 동아리가 있고 진짜 건전하게 하는 동아리가 있고 활동을 잘 안 하는 동아리도 있고 활동을 개빡시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이제 동아리 활동, 서클 활동 같은 경우는 이게 취직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취업 시 뭐 당신은 대학교에서 학업 외에 어떤 걸 제일 열심히 했나요? 하면 보통 이제 서클 얘기라든지 위원회 아니면 단체, 인턴 얘기 많이 하니까 동아리 하나쯤 들어서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자기 스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짜 아주 생활 꿀팁인데 혹시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가끔 인터폰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문 열지 마세요. 이게 웬만하면 이제 권유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문 권유라든지 아니면 뭐 방문 판매 아니면 이제 NHK 수신료 내라 뭐 이것저것 진짜 많거든요. 특히 뭐 인터넷 쓰냐, 뭐 인터넷 계약하라는 사람 진짜 많고요. 뭐 핸드폰 아니면 뭐 부동산 집사 딱 봐도 모르게 생겼는데 뭐 부동산 집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그런 권유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 시간 없는데 이렇게 훅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저 10분이고 5분이고 말을 하고 명함을 건네받고 뭐 언제까지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돼요. 이런다고 다 상술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삥뽕 해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면은 저 무슨 인터넷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러면 그냥 필요 없어요. 이러고서 그냥 종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집에 없는 척 하시면 돼요. 솔직히 뭐 택배원, 뭐 배달원 아니면 우리 집에 올 사람이 누가 더 있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사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던 게
제가 옛날에 살던 집 밑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맨션에 살았어요. 5층인가? 4층인가 살았는데 이 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집 호출 버튼을 누르더니 뭐 저기 편의점에 뭐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니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으니까 솔직히 그때 일본어인 줄 얼마 안 됐고 인터폰 음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쪽이 크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네? 이랬는데 아 뭐 그쪽 거인 것 같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니 결국 그냥 못 알아들어서 그냥 종료 버튼 눌렀거든요. 근데 다시 인터폰 누르더니 아니 문 열어달라고요? 이래가지고 싫은데요? 이러고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내가 못 알아들을 내용이다 싶으면 그냥 끊으세요. 중요한 일이면 전화로 옵니다. 그리고 다음 새내기 꿀팁은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놓자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유학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저희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수업료가 감면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상위 몇 %면 뭐 수업료 50%, 40%, 35%, 뭐 15% 이게 감면이 들어가는데 이게 1학년 때 성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꿀팁이냐? 솔직히 한국 대학 같았으면 꿀팁도 아니에요. 근데 일본 대학이라서 꿀팁은 뭐냐? 유학생들은 1학년 때 그 일본어 수업을 따로 들어요. 다른 학교도 아마 그런 곳이 많을 텐데 근데 이 일본어 수업이 성적을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S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고 성적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 1학년 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A 받으면 됐지 이러고서는 거의 다 A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성적이 좀 많이 영향이 있더라고. 2, 3학년 때 열심히 해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1학년 때 성적 쉽게 딸 수 있는 수업은 그냥 열심히 해서 S 꼭 받아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수업료 감면에도 좋고 장학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또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턴을 지원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성적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노는 것도 노시는데 그냥 30분씩만 노력하면 솔직히 S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폰이랑 마찬가지로 전화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화들이 특히 이사 후에 많이 오거든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인터넷 계약하라는 소리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정수기사라는 소리 진짜 많아요. 이게 워타사바라는 게 있는데 전화 와서 뭐 저희가 지금 무슨 캠페인을 해가지고 뭐 정수기를 무료로 뭐 빌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게 사 먹는 거보다 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필요 없어요 이런 말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끊으세요. 솔직히 그쪽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다 알바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 사람 아니면 그냥 끊어주면 그 사람들도 땡큐겠죠? 그냥 그 사람 입에서 워타사바 뭐 네트 카이센 이런 게 나왔다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다른 꿀팁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신입생 여러분들은 쾌적한 일본 생활을 이 영상으로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